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가 당신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에 돈 앞에서는 믿을 사람 더더욱 없다. 그렇죠. 돈 앞에서는 누구나 쉽게 믿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도 제가 긴급 재난지원금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고 나서이죠. 역시 돈 앞에서는요, 정부도 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긴급 생활자금, 이런 돈을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아깝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기부금으로 돌려주십사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부는 자발적 선의의 기부로서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기부라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렇죠? 내가 돈이 많거나 또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부한다는 문화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볼 때도 또 개인적으로 볼 때도 또 이러한 기부금 받는 사람 또 주는 사람 쌍방간에 다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기부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복을 주는 기부가요, 정부가 기부금 꼼수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이 주머니에 서 돈을 줬다가 다시 뺏어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좀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온라인상으로 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저한테 뭐 문자나 카톡으로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지원금 꼼수를 조심하라, 이러한 문자나 카톡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정부가 지원금을 가지고 꼼수를 부르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정부의 지원금 꼼수를 조심하라는 이러한 카톡이나 문자가 돌아다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휴대폰으로 하실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아래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유의 확인,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하시겠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요 위에 있는 빨간색 박스에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아래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요 밑에 있는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이거 클릭하시게 될 경우에는요, 전부 다 클릭이 되니까 맨 밑에 있는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하시겠어요? 라는 요 부분에도 클릭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받는 재난지원금을 전체 다 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전체 약관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기부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밑에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금액을 조절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전체 약관에 동의한다, 이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핵심이 되겠죠. 또한 카다사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죠. 본인 인정을 하셔야 되고 동의 누르셔야 되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약관에 동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지원금 기부 여부에 또 동의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칫하다가 그냥 우리가 이 습관적이지 않습니까? 본인 인정 동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약관 동의, 뭐뭐뭐 동의, 그냥 습관적으로 동의를 누른다는 얘기예요. 결국 재난지원금 전액이 기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보이스피싱과 뭐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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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약간의 동의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냥 재난지원금 전부가 그냥 기부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만약 실수를 해서 내가 잘못 눌렀다. 취소하면 되겠지. 요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잘못 기부를 했다. 그럴 경우에 당일 신청본에 하나요?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당일이 지났다. 즉 하루라도 지난 경우에는요. 기부 취소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지원금 전액을 그냥 국가에 기부한 거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기부를 하셔야 되겠죠. 예, 물론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면 하셔도 되는데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사람들한테 정부 지원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도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실수로 정부 지원금을 전액을 그냥 기부를 했다.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기타 등등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무슨 필요하겠어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조심해야 된다.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은요, 코로나로 인한 위기에 빠진 전 국민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전부 그냥 정부에 기부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서 받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거 너무, 즉 내가 기부할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부가 자동으로 기부가 되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기부가 되니까.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렇게 꾸미게 됨으로써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예 화면을 좀 따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신청한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기부한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 것도 아니라 그냥 한 페이지에 더불어서 다 넣어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거고 잠못 누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심하게 꼼수를 부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꼼수로는 정수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어떤 경우든 바르고 정직하게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령 내가 돈벌이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바른 길로 또 정직한 길로 정수로서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정부는요. 의도적이든 간에 비의도적이든 간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 이처럼 꼼수를 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요. 선불카드로 신청하세요. 5월 18일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가셔가지고 직접 신청하시고 직접 받으시면 돼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휴대폰을 가지고 또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신용카드로 국가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긴장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5월 18일 이후 주민자치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선불카드의 장점으로 보면요. 남은 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지원금 선불카드는 60만 원은 60만 원, 8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선불카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곳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엉뚱하게 일반 결제가 될 확률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그 무슨 장점이냐라고 한다면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에는 기부하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기부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문구 자체를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왠지 모르게 좀 미안한 느낌,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안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 기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쁘게 선의를 가지고 다른 곳에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만 원, 2만 원, 3만 원이라도 좋은 곳에 기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선불카드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죠. 단점은요. 첫째,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직접 신청하시고 직접 수령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요. 공무원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줄 서서 또 선불카드까지 부탁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고는 선불카드의 단점 거의 뭐 찾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시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탈 수가 있겠죠? 물론 또 상품권의 시효는 5년이다 등등 이야기가 있죠. 물론 상품권을 타셔도 되고 아니면 선불카드를 타셔도 되는데요. 혹시라도 또 상품권을 타시게 되면 시효가 5년이잖아요. 또 이게 뭐 금액이 적혀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괜히 어르신들께서 대지 저금통에 넣어 두시는 거예요. 또 장롱 깊숙하게 또 어디 뭐 또 숨겨 두시는 거야.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아무 필요 없는 종이 쪽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냥 선불카드로 받으세요. 그리고 석 달 이내에 8월 달까지 지출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냥 지출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의 글이 만만하지가 않죠? 그래요. 이 힘든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를 지킬 줄 모른다면요, 백만금도 필요 없어요. 억만금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는 우리 것은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오늘도 이런 힘든 세상에서 살아오신다고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